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강북구청 신청사발추진단 시설팀장 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에 앞서 두 가지 전달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상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 등록 사항입니다. 공모전은 참가 등록을 한 응모팀에 한해 작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인지하셨겠지만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응모팀은 작품 제출이 불가하므로 PPT에 나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참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현장 설명에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일 현장 설명에서는 설계 공모와 관련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설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의는 정해진 질의 접수 기간 동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금일 질의와 답변을 받게 되면 내용이 와전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서 다소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된 모습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일정은 금일 배포해드린 리플리카 설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공모 설명회가 끝나면 6층 옥상에서 주변 현황을 살펴보시고 대상지 주변을 중심으로 참여하신 응모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답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 선언 후 국제설계공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대한 공모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폐회 및 앞서 말씀드린 개별 현장 답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PA와 설계 공모전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재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축가협회 운영관리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설계 공모전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재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 설계 공모에 관심을 갖고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이면서 여러분들 중에 공모가 선정돼서 설계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본 과업을 이끌어 나갈 공공관리자 즉 PA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북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북은 서울의 또 다른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것처럼 여기 시설이 되게 남구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여러분과 함께 첫 발을 내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한 저 개인적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과업을 통해서 저희는 21세기 공공행정 서비스 시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의 전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강북에는 자연환경 외에는 큰 상징적인 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새 청사가 강북의 상징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요구시설 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계획이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플랫폼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침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추스려 봤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가 큰 그 핵심이 아니겠나,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공정하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설계 공모전에 대한 서기 및 주요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본 공모전의 연구원이신 백지웅 연구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연구원인 백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이 없는 만큼 제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까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설계 공모 명칭은 다들 아시다시피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이고요. 배경은 강북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분산된 공공행정시설을 집적하고 주민 접근 및 편의를 제고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나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북구 신청사는 행정복합타운으로서 강북구에 부족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기존의 관청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청년 활동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여 강북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공모의 배경입니다. 대지 위치는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13-1원이고요. 총 이제 9개의 필지가 모여있는 특별계획구역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지구는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상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6,4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현재 9개 필지의 총 합계는 8,1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공제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응모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65,532제곱미터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전체 연면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정 공사비는 2,626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하나 지침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기 설계가 이제 별도 발주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예정 공사비 저희가 이제 그걸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전기 공사비를 제외를 시키시던지, 또는 현재 저희가 설정한 전기 공사의 비용은 약 280억에서 29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정해서 이제 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추정된 설계비는 143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도 역시나 전기 설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14일날 저희가 공고를 했고 8월 26일날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선자가 나오면 당선자는 전체적인 설계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참가 자격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 건축사 같은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건축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본의 그러니까 국내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응모를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공동 응모자는 3명까지, 또는 업체로 하면 3개의 업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 응모자는 다른 팀에 중복해서 참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5월 14일날 공고를 했고요. 지금 현장 설명회가 5월 23일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질의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
5월 27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 답변이 6월 10일 정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출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현재 여기에 6층, 나중에 6층에 올라가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단 회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1차 본심사는 8월 9일 날 금요일 날 이루어지고요. 2차 본심사는 8월 19일 날 월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제출물 같은 경우는 저희 설계 도판이 A1이 3회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붙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설계 도판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하나 꼭 보내주시니까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설계 도판 뒷면에 이제 번호를 적어서 그 번호대로도 조합을 할 텐데 간혹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번호를 또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돼 있더라, 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합본 이미지를 주시면 그 이미지대로 저희가 도판을 조합을 해서 심사 때 이제 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주시고요. 뭐 이미지가 뭐 아주 뭐 좋은 뭐 인쇄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저기 출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주민 또는 구민들의 어떤 선호도 조사를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투시도를 현재 적혀 있는 저 비율로, 저게 아마 16대 9 정도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요. 저 정도 크기로 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USB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계 설명서가 A3 규격이고요. 현재 지금 15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뒷부분에 3장에 가면 조금 아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3장에 가면 보관용 한부와 심사용 1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6부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사용 15부와 보관용 한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용은 별 다른 건 없고요. 표지에 기업, 그러니까 업체명과 그리고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 개념 요약본의 A4 한 장 정도 크기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2차 심사 대상이 된 5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발표 자료와 모형을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뭐 PPT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PPTX 형식 또는 뭐 PDF 형식도 되고요. 그리고 MP4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침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3분가량의 동영상을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MP4 파일을 이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꼭 MP4 파일로만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MP4로도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이제 해외사에서 작품을 제출을 하는 경우는 간혹 이제 키노트 형식으로 이제 맥북에서 작업을 하는 키노트 형식으로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게 물론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다른 응모자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키노트 파일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키노트 파일 형식으로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PPT 형식으로 전환을 하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이 한 3분 정도 어떤 그 시간으로 해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체 발표 시간인 15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3분이면 전체적인 발표 시간이 12분이 되겠죠. 또는 오버랩해서 발표를 하시면 15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응모자분들께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크기 A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침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정도의 모형, 쉽게 말씀드리면 모형 제작사에 맡겨서 아주 거액의 어떤 비용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수준의 모형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모자분들의
부담이 없을 수 있을 정도 규모의 크기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하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10번에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해외 응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발급이 당연히 국내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응모자 전원이 아니라 국내 건축사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운영 지침에서 설계비가 20억 이상인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작품 접수일 날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심사위원이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험 비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심사위원 제청 및 기피 회피가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나중에 공지하는 경우는 발표가 있은 3일 동안 제청 회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 수요일까지 17시까지 제청 기피 회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 지침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응모자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시면 우선 그 의무를 가지시고 그거를 회피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타 응모자분들께서도 뭐 기피 회피는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뭐 비중은 적혀 있긴 하지만 채점제는 아닙니다. 투표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심사위원분들께서 뭐 저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심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입상장 및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은 기본 및 시스 설계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형권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고요. 2등, 3등, 4등, 5등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의 보상비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건축 설계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개요 부분하고 뭐 동일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수유본동 지구 단위계 구역은 다음과 같고요. 저기서 이제 윗부분에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강북구청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세부개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절차를 밟으면서 저게 종상향 되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어차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로 2번에 보면 뭐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자치구 신청사 용적률 계획 기준에 따라서 본 사업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공공청사는 용적률 600% 이하, 그리고 연면적 38,40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산종용 연면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뭐 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응모자분들께서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떤 특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청사에 더 추가를 하시면 혹시라도 이 연면적 이 38,400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약간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천로 부분이 여러분도 혹시 여기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요 일방향 도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제공자료에 보시면 그 지하 공공보행 통로 연결 계획에 관한 그 CAD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 상부 도로에 대한 계획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현재까지의 어떤 그 기준이고요. 요게 대해서는 요 특별계획구역에 여러분들께서 마스터 플랜을 설정을 하시면서 그 도로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네. 꼭 일방향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응모자분들의 계획안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있어서 좀 경미한 변경 정도의 범위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현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론 영상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분이 22,000 정도,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이 9,9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면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65,531.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 22,000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오차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공용 공간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지침서에 보시면 저희가 응모자분들께서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강북구청에는 좀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더욱더 유니크해지겠다, 또는 어떤 전체적인 설계 지침의 방향성에 부합하겠다라고 하는 특화 공간을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최대 3,000제곱미터까지도 특화 공간이 계획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공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특화 공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계획, 외부 공간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저희 다른 이제 공공청사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강북구청이 있는 옆블럭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영 주차장을 일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450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는 들어올 거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 서비스를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유역에서부터 강북구청까지 지하 공공보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안입니다.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패스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강북구청하고 연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안에 맞춰서 그 지하 공공보행 통로와 강북구청의 연결 접점 부위들을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저층부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처럼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다른 시설 이용자들과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출입구 계획이라든지 이런 동선 계획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면 계획 같은 경우도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70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망대를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없지만 지침서상에 보시면 리셉션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녹색 건축물 1등급,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 예비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F 예비 인증 우수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용 설계 도판이 A1이 4매 있고요. 이 도판 내에는 조감도, 투시도, 그리고 설계 개요, 그리고 계획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실내 투시도, 기타 설계자가 표현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번 도판에는 꼭 저기 명시되어 있는 배치도와 그리고 그 설계 개요를 명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도 같은 경우는 도북 방향과 전북 방향이 일치되도록 축척은 1:300 동일한 스케일로 명시되어 있는 스케일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이유는 다른 나중에 다른 공모안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번 도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내용을 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도 같은 경우는 꼭 한 컷 이상은 사람의 아이 레벨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 투시도를 포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투시도 같은 경우도 로비와 전망대 부분이 꼭 포함이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설계 뒷면에는 저런 식으로 번호를 부착해서 저 번호 순으로, 그러니까 역순이 되겠죠. 역순으로 저희가 저런 식으로 부착을 조합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주민 선호도 조사용 투시도는 저희가 동일한 시점에서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점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마치시고 혹시 주변을 둘러보시겠지만 지금 저희 대상지가 여기가 강북구청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가면 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여기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편의점 바로 앞에서 찍은 요 정도 뷰, 꼭 그 앞은 그러니까 꼭 여기여야 되냐 하면 그렇게까지 고정적이지 않은데 적어도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으로 투시도를 꼭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건축물에 이런 것들을 실사 이미지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시점이 동일한 시점에서 여러 안을 비교 서로 검토해보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이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응모자분들께 공지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설계 설명서 같은 경우는 A3 30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관용 한부와 심사용 1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라든지 목차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서 산정해서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페이지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꼭 무슨 제본 방식을 해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시간이 급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플러 찍어서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 찢어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식의 어떤 이게 제본 방식만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공공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사실 진행을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만큼 어떤 발주 기간에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공성이라든지 편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발주 기간이 이 강북구청이라고 하는 게 강북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명확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획안에 좀 충실히 반영되도록 좀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투시도를 로비와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것들을 설정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비라든지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아까 지하 공공 보행 통로하고 이 건물 강북구청이 연결되는 접점 지역,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어떤 접근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리고 좀 설계의 어떤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현장 설명회는 마무리하고요. 이 일정은 홍보팀 개별적으로 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전경이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안내에 따라가지고 6층 옥상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긴 시간 바쁘신 가운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좋은 작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